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앉아 있다가 법정을 떠났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대기 중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측의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 대해서 국무회의로서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데 절차를 거쳤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 통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 말을 좀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헌법 제89조 5항은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루어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른바 국무회의에 대해서 참석한 장관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국무위원 중 일부는 찬성했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관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 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이 위헌 위법적 이유로 반대했나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가지고 누구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를 언급하며 찬성한 사람이 있다는데 왜 진술이 다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며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지는 몇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과연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존재했느냐는 겁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진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한덕수 정인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리듯이 여러 국가 공무원을 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게 비상계엄 사유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얼마나 당했느냐 하는 증언을 끌어내려고 정인으로 왔는데,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윤석열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국무회의의 요건이 충족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개회, 폐회를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5분 만에 뭐 간담회 비슷하게 하고 서로 흩어지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논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선관위에 들어갔느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비상계엄령을 펴더라도 여기에는 계엄당국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헌법에 적혀 있고 계엄법에도 적혀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 실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헌법에 그리고 계엄법에 보면은 계엄군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부와 사법부라고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닌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를 정부기관이라고 오해를 하고 군대를 들여보냈다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출현한 것은 1963년이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전에는 선거 관리는 행정부에서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개헌을 통해서 그렇게 출범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유당 시대 때 한 60년도 더 되는 자유당 시대 때의 헌법관을 머리에 넣고 다니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좀 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 신문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여러 번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일종의 닥달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대로 이야기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위증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다시 또 불려 나와가지고 아마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분도 상당히 지금 준비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체포자 명단, 자기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메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객관적 정도로는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14명이냐 뭐 16명이냐 한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그 명단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자 명단 16명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아 적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굳이 불러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계산이 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신문기일로서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면은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이 헌법재판소 선고는 아마도 3월 한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